자, 뭐 실로 엄청난 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수익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수익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거짓부렁이라면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가만히 안 계시겠죠. 야, 윤정도 내가 언제 이런 수익을 내줬어? 이런 종목 매매세는 안 나왔잖아. 맞아요. 이런 종목 매매세는 안 나왔습니다. 왜? 최근 들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또 극대형주가 폭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에서 예전처럼 미래나노텍입니다. 하이브리드 리튬입니다. 어반 리튬입니다. 포스코엠텍입니다. 상한가? 나오거나 말거나 매수는 안 드려.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2조 1천억짜리에서 상한가 잡아내면 되니까. 그 수익 냠냠냠 맛있게 내셨으면 되니까. 로보티즈 2월 27일 날 8%에 뜨고 상한가입니다. 근데 아예 안 불어와. 왜? 27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3% 올라왔으니까. 어느 게 갑자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수익이 갑집니다. 그래서 VVIP 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수익 범위를 완벽하게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신뢰도가 월등하니까. 응? 그러다 보니까 금양, 성일하이텍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입니다 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에코프로입니다 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에코프로를 15일 날 매수입니다 해도 매수하셔서 그 AI 포착 가격이 높다라는 인식이 잡히지만 윤정도의 34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검색식이 만들어졌구나, 수십 가지 패턴이 들어갔구나,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22%의 수익을 내는 거죠. 이미 그 전에 편입을 했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15일 날 편입하고 바로 상한가까지 직행 16일 날. 이제는요 7명 남았어요. 7명 가입하시고 나면은 지수 2,500이면 가격 올리려고 그러는데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내는데. 그리고 강연에는 무조건 오십시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입니다. 10명을 모시고 10분께 윤정도의 모든 거를 전수를 합니다. 교육받아서 전수 가실 분들, 그리고 난 교육을 받아도 전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MTS 종목 검색기 까시고 핸드폰에, 그리고 PC 버전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보시고, 그리고 사용 방법을 아셔야 되잖아. 난 기계치라 잘 몰라. 나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몰라 이런 거. 그럼 단추 한 번만 누르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심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 4월 달에 제2의 에코프로 PM 설정 잡아 드리겠죠.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있으시면 원격으로라도 다 지원해서 세팅 계속 해드리겠죠. 강연에 오셔서 여러분들 자산 규준에 1% 이상의 플러스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무조건 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자주유지합니다. 참여하십시오. 시황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3월 10일 일요일 야간 방송에서 2시간에 걸쳐서 SVB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단순 논리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영향 없다, 제한적이다. 다만 윤정도의 기준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검증해 나가보자. CPI, PPI는 전혀 문제 없다. 이거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누가 뭐라 해도 악재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시장 변동성도 제한적이었어요. 첫 번째 시장 변동성이 월요일날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선제 조치를 내놔가지고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셨죠. 그랬다가 그 다음날 바로 2%대 폭락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비관론자들이 악을 쓰고 난리를 떨어요. 그래서 윤정도가 그런 친구들하고 말도 섞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미 기술주의 폭락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나스닥의 조정이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반등은 나스닥이 이끌더라. 그리고 조정의 가장 큰 부분은 어쨌든 미국의 SVB 파산인데 파생에 연동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특화된 은행이다. 특수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전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큰 윤정도 이야기 많이 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지표 발표도 보시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확장되는지 보세요 라고. 지금 변동성이 확장이 없죠. 변동성이 하루에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유럽이 하루에 5%씩 빠집니까? 유럽이
예?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3월 한 달 동안에 폭락이 연출돼서 13%씩 폭락이 나오나요? 아니죠. 보시면 나스닥 지수입니다. 최고점 대비 13.74 눌려 있어요. 그리고 S&P 500 지수 18.32. 그리고 나스닥 지수만 유독 28% 밀려 있는데 이 나스닥 지수에는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죠. 테슬라가 고점 대비 70% 가까이 밀렸어요.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5위에 형성돼 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저점이 안 껴있어요. 그렇게 테슬라가 70% 가까이 밀렸는데도. 그리고 테슬라 돌리면서 일부 반등이야. 그럼 우리나라 기준이 기술주가 많으니까 연동돼야 된다? 아니야. 우리나라는 38%의 비중 전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대만은 70% 수준이에요. 얘네는 고점 대비 조정받은 게 18%예요. 나스닥은요 28%. 우리나라는요 30%. 우리나라만 디커플링. 언제부터? 작년 4분기 이후에 디커플링. 그 디커플링은 해소될 수 있다 없다? 된다. 유럽만 보면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질 수 있어요. 왜? 독일 보세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9.5 밀려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위쪽에 있는 겁니다. 유로스탁 50?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8% 밀려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이상에 있는 겁니다. 프랑스 까크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목이 6.96이에요. 오늘 반등이 연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다. 예? 프랑스 까크 사상 최대치, 영국의 FTSE 사상 최대치. 그리고 이렇게 꾹 눌렸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보십시오. 독일의 기준이나 프랑스의 기준에 3월 달에 이러한 음봉이 떨어졌어요. 이게 13%, 15%짜리 음봉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점을 한 번씩 이탈시키긴 했지만 또 이러한 장대 음봉이 한 번 더 터지긴 했지만 이게 바닥이라고. 하루에 5%씩 나왔어요. 조정이. 한 달 기준에 14%인데 하루에 5%의 조정이 나왔다고. 그런 조정이 있나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시장 조정 받으면 미국의 긴축 때문이에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개뿔이나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있는 유럽인데 유럽도 영향 안 받는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시장의 증시에 영향을 미칩니까? 전혀 안 줍니다. 예전부터 중동 리스크, 남미 리스크, 동유럽 리스크 다 지정학적 리스크인데도 시장은 멀쩡해 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시황을 눈 뜨고 일어나서 조정받아 있으면은 미국의 긴축 때문에 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정을 받는데 해당 국가들도 그 내용에 민감해하지 않고 조정을 안 받는데 무슨 헛소리야. 여러분들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전부 보시면 9월 말 10월 바닥 찍고 돌림의 흐름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시황은 더 이상 논할 이유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윤정두는 CPI, PPI 같은 경우에도 아주 편하고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렸어요. 이 줄들이 뭐냐면 2022년 1월 달에 형성된 CPI, PPI의 고점입니다. 이 1월 달에 형성되어 있던 위치인데 저 당시가 다우지수, S&P 500 지수 사상 최대치 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을 때예요. 나스닥은 11월을 고점 찍고 횡보. 요 22년 1월 이후에 지가 올라오면 얼마나 더 올라왔냐고. 21년 1월 이후에. 캡볼 올라온 것도 없어요. 그리고 금리 낮춘 다음에 다 내려갔잖아.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까지 내려가 있으면 결론은 뭐예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당연히 잡히는 거고. 그거를 뭐 몰랐던 것처럼 무슨 뭐 경제학 논리 처음 들어봐? 그럼 윤정두 말만 믿으시라니까. 저 상태에서 지표가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하락 속도가 둔화됐어요. 와 진짜 욕심쟁이들 아주 우후후 그냥. 결론은요. 지표가 너무너무 좋다 지금. 지표가 상상을 초월하게 좋다. CPI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2022년 1월이 어디야. 이거잖아 이거. 이 자락에 다시 내려와 있어. 뭐가 문제가 돼. 나머지는요. 계속 하향 추세야. 더 내려와 있어. 여기서 더 내려가면 경기 둔화가 아니라 침체가 될 수도 있다고. 뭐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얼마나 좋아. GDP
지난해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바뀌었고, 실업 청구자 수, 실업급여 청구자 수 감소, 고용지표의 강세, 소매 판매 증가, 그 증가라는 부분은 고점 대비 줄었지만 그 이전, 21년 이전에 소매 판매보다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세상에 이처럼 좋은 지표가 있을까? 이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인데 아니 우리나라만 속단편으로 미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빠져내려가는데 반등을 못 줄 뿐이죠 사실.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기인한 부분인데 그거를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을 지속적으로 디커플링 상태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매우 좋은 기회로 그리고 이미 우리는 매우 좋은 기회 그 속에 놓여져 있죠. 우리 종목에 문제 있는 거 있어요? 우리 계좌가 마이너스야? 허벌나게 플러스지. 2차 전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플러스. IT에서도 하이닉스 좀 어려울 뿐이지 그거 빼고는 LG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까지도 시장 대비 강세. 자동차 말 같지도 않은 하반기 조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기아가 30% 이상, 현대차가 20% 수준의 1월 대비 강세. 그게 어떻게 악재입니까? 전부 호재지. 상상을 초월하는 호재지. 이번에 튀어나온 그 내용 해봐야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그랬죠. SVB. 파생에 연동되지 않는 거는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윤정도 말만 믿으시라고. 기계 윤정도보다 인간 윤정도보다도 기계 윤정도를 또 믿으시고 AI 종목 검색기 이 흐름 이 자신감 유럽의 이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의 행진 그 우리나라도 V장 반등이 나올 겁니다. 아일랜드 기업이 떴습니다. 그리고 V장 반등 나와서 2,500 수준까지 왔고 주봉에서 완전히 윤정도 예측 범위를 벗어났지만 아직 3월 끝나지 않았어요. 2,800 툭툭툭 건들면 2,800이에요. 기존에 그런 반등으로 연동이 됐었어요. 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결론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기준 잡고 그리고 이런 거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반기 6월 말 종가 기준으로 이 종목군들을 그대로 윤정도와 함께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셨다면 매매 한 번도 안 했다고 쳐도 이런 종목에서 마이너스가 있다 해도 우리는 비중 그대로 지금까지도 비중만 조금씩 바꿨을 뿐이지 유지하고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계좌 수익 82%가 우습습니까? 장난 아니죠. 또 시장이 하반기에 어찌됐건 6월 말 종가 대비 1.94 올라와 있어요. 그게 어려운 장입니까? 시장에 플러스가 나 있는데? 에이 진짜 거짓말쟁이들. 3분기 이후에는요. 시장이 10% 올라와 있고 계좌 수익은 35%입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된 수익이 너무너무 많죠. 뭐 금양부터 해서 포스코 케미칼 뭐 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중을 명확히 갖고 간단 말이에요. 하반기 기준에서는 LG화학 20%, 에코프로 15% 수준 이렇게 해서 35%에 금양 10%, 45% 수준이 2차 전지. 10월 이후의 기준에서는 10월 달에 에코프로도 정점을 찍고 11월 달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정점을 찍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금양은 11월 9일 날 사상 최대치 신고가 41,500원 찍고 급락으로 반전돼요. 그래서 비중을 우리는 4분기에 얼마로 줄여요? 45에서 30으로 줄입니다. 45에서 30. 그리고 1월 달에 테슬라의 폭발적인 반등. 그게 우리나라 연휴 때 나와요. 그렇게 되면서 1월 달에 일단 LG화학 부분과 포스코 케미칼 12월부터 줄여서 19.5까지 줄인 거. 왜요? 12월 29일 종가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2차 전지 하반기 수익 냈지만 잘라낸다. 이제 차익 실현한다. 그런데 다 줄이지 않는 거는 돌리면 포스코 케미칼이다. 1등이. 근데 실제 1등이 포스코 케미칼이었어요. 그리고 들 빠졌고 가장 먼저 돌려놨고. 12월 말 종가 기준에 18만 원에 편입이 됐다고 했을 때 9만 5천 원 올라왔죠. 50% 이상 올라온 거예요. 종가 대비. 그러니까 계좌 수익이 1월, 2월, 3월 지금까지 해서 7%. 여기에 빠져있는 수익은요.
뭐 에코프로 수익도 여기 없고, 재편입한 금양의 수익도 없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월 3일 상한가, 1월 25일 상한가, 2월 27일 23% 폭등, 3월 16일에 상한가 그 수익도 없고, 그래도 시장 대비 월등한. 2월은요 마이너스 1.95, 시장 그렇게 많이 안 밀린 거예요. 마이너스 1.95면 계좌 수익은 28%. 3월 기준은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시장 무너지면서 하이닉스까지, 현대차는 뭐 시장 등락률 수준, 10% 이상의 손실 있는 종목이 있어도 LG전자, LG와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삼성 엔지니어링 포트의 구성을 설정해서 이 수익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건 방송화면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마지막 편입할 때. 하반기 이후에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 최상위 종목, 4분기 이후에 최상위 종목, 그리고 1월 이후에 최상위 종목 다 우리 종목이에요. 2차전지 LG에너솔루션, 자동차 현대차, LG전자 3위, 기아 4위, 삼성전기가 5위, 두산에너빌리티가 6위, 삼성전자 우선주가 7위, 자동차, IT, 2차전지. 이슈 종목 또 LG디스플레이, IT. 이걸 왜 수익을 못 냅니까? 그 2차 전지 기준에서 포스코 케미칼 탑이에요. 탑. 얘가 작년 거 수익은 논하고 싶지도 않아. 올해 들어서 1월 20일 연휴 직전, 또 1월 25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간 날, 물 좀 갖고 올게요. 아이고, 물도 못 마시면서 했어 지금까지. 결론은 1월 26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는 18만 5천 원에 편입, 문자는요 19만 3천 원부터 나가요. 이게 라이브 방송과 일반 방의 차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보셨겠지만 편입합니다 하는 순간 벌써 날아가기 시작해. 시가총액 20조를 넘긴 종목이 우리가 편입합니다 해서, 물론 방 안에 자산이 크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렇게 날아가진 않는단 말이지. 근데 오늘도 뭐 라이브 방송하고 VIP 방하고는 매수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재편입도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어찌됐건 1월 26일 날 12번의 매수에 나갑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안 해요. 20만 8천 원까지 계속 삽니다. 이날은 꼬리가 안 달렸어. 남들은 지들이 고점에 사라고 놓고 이제 와서 테슬라 70% 가까이 빠지니까 다 손절하십시오. 손절 다 때릴 때. 윤정도는요 오히려 거꾸로 이런 날, 야 이거 기술적 받으니까 도망 나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뭔 소리야, 우리는 비중 그 전에 다 줄여놨고 이제 거리 터지고 움직이는데 계속 매수 12번의 문자 사인 나가요. 12번에. 그리고 추가 강세를 나타내고 1월 31일 날 갭 상승 나오고 23만 4,500원 고점 찍고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 농담이 아니라 그게 기술적 분석인 거예요. 이렇게 쉽고 편한 게 어딨어. 26일 날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데 거기다 대고 이게 끝내주는 회사예요. 그러면 1월 31일 날 어떻게 팔 수가 있겠어? 못 파는 거지. 끝내주는 회사라며. 윤정도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 아닙니다. 굉장히 프리미엄이 셉니다. 2차전지 전체 종목은 다 프리미엄이 셉니다. 나쁘게 표현하면은 거품이 너무너무 많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 최상이고 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정책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래 터지고 변동성 나오면 따라 붙는 거죠.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면 전량 차익 실현이죠.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건 욕심 한 가지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23, 27, 3월 3, 3월 3, 3월 6일 그리고 3월 7일 날 또 15% 폭등, 또 강력 매수 27만 원 찍죠. 이때는 차익 실현 안 했는데 안타깝게 시장 깨지면서 24만 원까지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3월 13일 날 24만 4천 원, 3월 14일 날 23만 9천 원 계속 매수. 땅 파서 돈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회원님들 20% 유지. 그래봐야 사상 최대 신고가 찍고 10% 수준 밀린 거예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10%. 그것도 장이 깨지면서 동반적으로. 결론은요. 16일 날 개장처부터 24만 8천 원 매수, 25만 5천 원 매수, 25만 9천 원 매수, 26만 5천 원 매수, 26만 3천 원 매수, 26만 7천 원 매수, 27만 원 매수, 26만 7천 원 매수, 그리고 26만 2천 원 또 매수. 땅 파서 돈 나오는 게 아니라 비중 없으신 분들 채우시라고. 그 결과가 결국은 되돌리는 흐름입니다. 12월 25일 23시 06분 야간 교육에 크리스마스 날 어디 가지도 않고 교육을 해드리면서 IRA 관련해서 폐배터리 결론은 진짜 최악의 경우 17만 원 손절 가격으로 설정하고 들여다본다. 17만 7천 원이 저점이 됐어요. 마지노선 17만 7천 원. 그러면 2차 전지 다 끝나는 것이다. 근데 그걸 안 깹니다, 다행히. 그리고 우리는 편입의 설정 범위를 비중을 줄여서 유지를 하고 간다. 1월 19일 연휴 직전 마지막 교육에서 2차 전지의 탑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25일 날 26일 개장 전에 보십시오. 그리고 26일 13.33 올라와요. 1월 31일 날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설정이 되고요. 2월 달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횡보하는 사이에 에코프로 BM이 초강세를 띠는 거죠. 그 다음에 3월 9일 그리고 3월 13일 기준거래량 터트리고 양봉이면 됩니다. 3월 15일까지도. 그러고 나서 결국은 3월 16일 날 14.11이 또 튀어나와요. 거래대금 2위입니다. 9,750억 아니지. 시간에까지 오면 1조를 넘기죠. 얼마나 더 땡기려고 아직도 오버슈팅을 안 주는지. 에코프로 BM이 3월 3일 날 16만 8천 원에서 금요일 날 16만 8천 원에 종목 검색이 뜨고 하루 만에 월요일 날 21만 7천 원 30% 넘게 올라옵니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그 변동성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을 넘어버렸어요. 얘가 시가총액 10조 원 하고 있을 때는 20위 안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0위 안에 깔짝대고 에코프로 BM이 올라온 이후에 시가총액 전체 시장 13위까지 올라오고 그게 정점이 돼서 눌려있고 포스코 케미칼은 그 에코프로 시가총액 바로 뒤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버슈팅이 안 나왔죠. 10조짜리가 20조 넘기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은 20조 수준의 종목, 그러니까 17조, 18조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서 제한적인 흐름에서 에너지를 응집했고.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그 3월 3일 날 매직 계산기 종목 검색기에서의 기준은 22만 8,500원. 이거 얼마요? 27만 5천 원 찍습니다. 얼마? 5만 원 가까이. 적지 않아요? 시가총액 20조가 넘는 종목에서 이런 흐름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이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25만 3,500원 3월 7일 날 8% 또 나오죠. 3월 7일 날 15%까지. 3월 16일이에요. 9시 반에 포착이 됐다? 그 이전에 포착이 되죠. 25만 9천 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나와요. 계속. 거래가 저만큼 터졌는데 전소고용 뜨고 나서 갭상승에 저만큼 터졌는데 시간별 기준에 있어서 개장 초에 매수 신호가 안 났겠냐 이거예요. 검색기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와우.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나는 행복하다네. 나는 행복해요. 와우.
이 포스코 케미칼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시금 보시자는 거예요. 저평가야 아니에요. PBR 7배짜리가 저평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저평가야 아니죠. 네? PER이 52배? 우리나라의 2차 전지 2022년도에 이끌어간 거는 스타트가 에코프로 2,526만 주 할 때 7만 원대 중반으로 7월 13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 가면서 7만 원대 중반으로 형성됐죠. 그러니까 2조 원짜리였어요. 시가총액 뭐 20위 안에 놓여져 있을 정도. 30위 안에. 그러나서 에코프로가 하반기에 더블 이상의 수익이 납니다. 7만 원대에서 15만 원 갔으니까. 뭐 7만 원 미만이었죠, 사실. 13일 날 상한가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에서 주도를 갖고 하는 거는 7월 28일 날 포스코 케미칼이 시가총액 9조에서 19%가 터집니다. 시가총액 9조일 때. 결론적으로 그 GM 쪽의 수주 계약이 노출되면서의 흐름이고, 포드 쪽의 계약이 남아 있고, SDI하고는 또 추가적으로 계약이 공시가 됐고, 작년 8월 17일에는 폐배터리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을 때 동반했는데 실질 공급망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유통망과 실질 수혜죠.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최근에 2차 전지 종목 대형주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유일하게 수급이 개선돼 있어요. 3월 들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2월 달에 강도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지금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더 매도가 나왔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부터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2차 전지 종목이 지금 거의 없어요. 코스모 화학 정도? 근데 거기는 시가총액이 작죠. 1조 5천억. 여기는요. 20조를 넘겼고. 결론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그거는 재료가 안 돼요. 왜냐면은 심리적인 자극만 줄 뿐이에요. 긍정적인 자극, 모멘텀. 왜 그러냐면 주가가 아까 보시면 저평가 아니잖아요.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한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거래가 제한적이고 꺾이면 끝. 근데 요즘에 거래 제한적이고 좀 꺾여 있었잖아요. 오케이. 근데 대장이 누구였어요? 에코프로 BM. 그럼 그 두 종목을 변동성 종목으로 매매를 하면서도 포스코 케미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직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폭락으로 연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차 전지 테마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섹터는 지속됩니다. 그 설명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뭐 15일 날 뭐 보도 자료가 좀 나오고 했는데, 지금 뭐 원체 시가총액 대형주에서 변동성이 확장돼 있고, 2차 전지 이슈가 계속 불거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16일 같은 경우에. 17일 날도 4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터지면은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변동 기대할 수 있어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18만 원대, 19만 원, 또 20만 8천 원, 이게 1월 26일 전체 시장의 극대형주의 스타트, 변동성의 확대. 그리고 유튜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요 더 눌러주시고 좀. 이게 5분봉이에요. 1월 26일 날은 꼬리 하나 없이 쭉 뻗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이날 20만 9천 원 찍고 20만 8천 원 수준의 종가. 그리고 3거래일 있다가 바로 갭상승의 음봉, 전량 차익 실현. 그 사이에 점진적인 주가 추세 강화가 형성이 됐죠. 23만 4,500원 찍고 조정해요.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시장 뭐 미친 듯이 좋아요, 지금. 우리 종목 소외될 일 하나도 없고, 또 내일 현금 있는 거 그대로 또 편입 기준 설정 잡아서 매매 기준 설정 잡고, 22만 원대 또 재편입하고, 30분봉 기준에 1월 26일 차익 실현을 구간조차 없이 멋들어지게 14% 상승, 그리고 차익 실현할 구간 제한적인 상태, 추가 폭등의 음봉 전량 차익 실현. 그게 기술적 분석이다 라는 걸 설정해 드린 거예요.
3월 3일, 3월 6일, 그리고 3월 7일 날 27만 원의 사상 최대치 고점. 공격적인 매수자인, 응? 지속적으로 24만 6천 원 뭐 계속. 안타까운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종목 검색해도 다 뜨고 저점 편입 다 할 수 있었는데, 문제가 27만 원의 윤정두가 차익 실현을 안 해드리고 못 해드리고. 근데 후회는 없어요. 왜? 뭐 돌릴 줄 알았다. 에이, 그거는 소설이고. 2차전지 탑픽으로 인정할 만큼 모멘텀도 긍정적이고 명분이 있고, 수급도 오히려 이제 다시 개선되고 있고. 결론은 어려웠지만 돌려서 재차익 수익.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배우신 그대로 차익 실현 재편입. 종목 검색기에서는 매수의 신호, 그리고 이탈의 신호와 함께 차익 실현을 명확하게 꽂아줍니다. 뽑아줍니다. 윤정두처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윤정두의 수식을 가지고 AI 윤정두가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차익 실현하세요. 편입하세요. 기계적으로. 승률은 제가 볼 때 기계 윤정두가, AI 윤정두가 승률이 더 높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27만 원 사상 최대치 고점 27만 5천 원까지 찍어주는 이 흐름에 연동돼서 수익을 내시면 되지, 그 수익을 못 내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지금 이 흐름이라면 내일, 이제 날밤 새서 오늘 기준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수익으로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미국장의 흐름과 주변 증시 유럽장의 폭등과 윤정두의 시황을 어우러져서 보신다면은 16일 날 제한적인 이 흐름의 포스코 케미칼이 17일 날은 어마어마한 변동성 확장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 매매하실 수 있으세요? 혼자 매매가 가능하시면 상관없어요.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거래대금 2위. 장중에는 뭐 1위였었죠. 혼자 매매하실 수 있겠어요? 테슬라가 지금 2.73의 강세,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하연의 시가총액 순위는 다시금 테슬라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4%니까 일단은 테슬라의 시가총액 순위 변동은 조금 더 기다려야겠네요. 기존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위쪽까지 6위, 그리고 미국 시가총액 기업 중에서는 5위까지 형성됐던 테슬라입니다. 어쨌든 이 테슬라의 변동성과 함께 전략을 잡아드렸고, 그 수익 범위가 다 형성이 됐고, 포스코 케미칼 일봉의 기준에서 저바닥의 기준, 그리고 이런 장대 양봉의 기준, 요 기준에 오케이, 이게 31일입니다. 1월 31일 전량 차익 실현했을 때 기준, 그리고 재편입.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꺾여도 감내해서 대처하자, 잘라내거나 뭐 손절하거나 그런 개념보다는 비중을 늘릴 수는 없지만, 비중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신규 편입, 추가 편입, 재편입의 기준은 설정할 수 있다. 충분히. 아주 이뻐요. 뭐 장악형으로 보든 장악 확인형으로 보든 캔들로 보든 갭으로 보든. 개별된 목표 주가 보세요. 27만 원 잡아놨었죠. 언제? 2월 9일입니다. 개별된 목표 주가. 그러나서 3월 7일 날 그 개별된 목표 주가가 27만 원이 딱 찍힌 거죠.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중간에 이런
예를 들면 25만 3천 원이 목표 주가입니다. 2차 개별된 목표 주가 주봉 기준에 다 뛰어넘었죠. 하루에 다 뛰어넘은 거예요. 어? 하나 뛰어넘고 쭈충거리다 또 뛰어넘고 하루에 다 뛰어넘긴 겁니다.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오른쪽 화면에 주봉이 저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그죠? 개별된 주봉 장악형 옆에 더 큰 주봉이 빵 하고 치고 나오죠. 28만 1,000원을 1차 목표 주가로 설정합니다만 30만 9천 원을 실질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합니다. 주봉의 흐름이에요. 거래대금 뭐 빵빵하고 추이 추세 부분 나쁘지 않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내일 이런 극대형주에서 수익 내실 거예요? 아직도 소형주 잡주는 하나 안 주나? 이 생각에 빠져서 맨날 계좌 마이너스 형성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날짜별로의 이런 수익 범위들 다 1조 이상짜리 극대형 중에서의 수익 범위들 그거를 좀 여러분들 수익으로 걱정을 한번 해보세요. 나도 저런 수익이 나서 제발 진짜 행복의 눈물을 한없이 흘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응? 이거를 못 하실까요? 응? 제가 판단할 땐 그렇지 않은데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수익을 못 내실까?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려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오셔서 홈페이지 오시고 강연의 신청은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고 일반 강연에는 하겠지만 저런 강연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밑에 전화하시고 선착순 인원 차기 전에 빨리 전화하셔서 당장 금요일날 불금 주말 좀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들어오세요. 금요일날부터 불기둥 종목과 함께 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함께 큰 수익 잡아내 봅시다.